네, 2023년 신상 프로그램 파격타임세일 종목 핫딜콘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쉽지 않은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양대 증시 오늘 결국에는 0.7%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증시를 끌어당길 만한 특별한 호재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백신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사우디 투자 모멘텀을 아는 종목들로만 좀 수급이 몰리는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실적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들로 수급이 쏠리게 될지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말 쉽지 않고 또 답답한 증시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해결 톡톡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식 쇼핑 조금 더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파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월요일의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을 도와드리고 있는 스탁쇼호스트 김은지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진단과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작은 수익까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저번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장도 경계 심리가 굉장히 발동된 듯한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오늘장도 그렇고 앞으로 장도 정말 많은 우려가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실적이겠죠. 실적 시즌에 들어오는 수급의 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대합니다. 그런데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에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구제역과 백신과 관련된 그리고 알츠하이머까지 지속적으로 이슈는 있습니다만 그 이슈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 움직임이 조금 애처롭기만 할 정도로 위험하게 위태롭게만 보이죠. 그런데 결국 오늘 장 마지막까지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오전부터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를 갔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결국엔 꾸역꾸역 올라가면서 장 막판에 상한가 혹은 시간의 단일가에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해냈는데 그러면 내일 오전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은 단연 구제역과 백신 관련 주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시겠지만 여기에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YTN과 관련된 유진그룹이 인수하면서 그로 인해서 시간에서 이제 시세가 한 번 더 나왔었는데 해당 종목군 YTN과 유진그룹들이 내일 갭을 띄운 이후에 수급이 재차 붙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구제역과 백신 관련주들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려드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냐 혹은 우리가 보고 있는 알츠하이머 오전장에 좀 시세를 보여줬던 알츠하이머 혹은 오후장에 시세를 보여줬던 네옴시티처럼 또 다른 종목군들이 나타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은 있으시겠지만 확실한 것은 시장 상황이 아직까지는 혼조세가 매우 격화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유념하시면서 진입을 하시되 진입하실 때 내가 이 종목으로 오늘 수익을 낼 거야 라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의 진입은 조금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는 기업군들을 우리가 조금씩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나가는 시기에는 적당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폭락할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결국엔 폭락하기 직전에 샀던 그 가격 그대로 유지하고 버티고 차라리 안 보면 주가는 다시 V자형 반등을 보여줬었던 시장이 있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커지면서 주가가 내려앉고는 있지만 다시 원상태의 가격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지수의 위치는 이미 바닥 구간에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유가 한 가지겠죠. 내가 매수했던 가격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와. 그런데 추가 매수를 했는데도 점점점 내려가니까 기다리다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손실액이 커지시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 걱정을 안고 계실 때일수록 어떤 전문가는 어떤 얘기를, 이 전문가는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반등 나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이악 물고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특히나 기업의 건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기다리실 수 있겠지만 진입 자체를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성이 짙은 종목에 진입을 하시게 된 경우에는 기다림이 아니죠. 그 종목들은 손절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참 경계감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더 많은 우려와 걱정 계속 되실 것 같은데요. 이 한정된 15분 동안에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BG고요. 11,370원이고 20% 가지고 계십니다. 이 KBG가 중국의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흑연이라는 물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흑연이라는 물질은 대체제인데 우리 시장에서 흑연 관련된 이슈가 한 달 반 정도쯤 전에 한번 있었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단기성 이슈로만 보셔야 되는 거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에서 흑연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한 양상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텐데 평균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을까요? 11,370원입니다. 11,370원이요. 네. 평균 단가 자체는 나쁘지가 않으세요. 이 종목이 흑연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 구간이지만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조금 애매해요. 많이 올라간다 했을 때 13,0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욕심을 내기에는 매우 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당장에 엮여있는 테마는 흑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흑연과 관련된 이슈로 아무리 높게 올라가봤자 13,000원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건전성 분명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기업의 건전성을 조금만 훑어보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딱 두 가지만 봐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는데 매출액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839억 원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낮은 위치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3,000원이 아니라 해당 종목은 평균 단가까지 오신다면 약익절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상승 흐름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정 주가 위치에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 거기에서부터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평균 단가 위치도 안 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평균 단가까지 오신다면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 자리를 2, 3% 정도 짧게 잡으시고 매도 하셔서 전량 매도하신 이후에 그 매도한 비중을 가지고 다른 종목 진입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비중을 20%에서 절반만 줄이고 지켜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그것은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6,000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을 되게 오랫동안 산정해 놓으시고 해당 종목만 깊이 공부하시고 판단하셔야겠죠. 그러면 그만큼 더 루즈해지는 시장 상황을 맛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13,000원을 맥시멈 가격으로 보시고 평균 단가에서부터
조금씩 매도하신 이후에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차라리 교체하시는 게 더 옳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종목 진단 현재 진행 중입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노란 톡방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기술 투자 종목 해보겠습니다. 네. 벌서는 라이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5,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거 물 타다가 비중이 30%가 됐는데 이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왔어요. 우리기술 투자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이면서 많은 주목 받았었습니다. 차트를 켜보기 이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는 기업인데 5,500원이시면 네. 손실이 조금 있으십니다. 조금 많이 높으신 네. 상황이네요. 이렇게 봤을 때에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으로는 절대 5,500원 갈 수가 없어요. 네, 단기간에 비트코인의 이슈는 있습니다. 근데 두나무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업비트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 다만 그 이슈가 있을 때 주가를 지속적인 상승세로 보여주지는 못했었다라는 게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의 5,500원은 정말 꿈 같은 얘기일 거예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거기에 최근에 저점을 다시 경신을 했죠. 3,005원이라는 가격을 만들었었던 날짜는 추석 연휴가 끝난 바로 직후 10월 4일 날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된 기간에 저점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저점이 경신됐을 때의 종목군들이 보여주는 모양을 아셔야 되는데 저점이 경신되면 말이죠. 한번 둔턱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게 둔턱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 둔턱의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해당 종목의 진입 여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둔턱이 높게 나오면 4,800원 정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를 장기적인 차트의 위치로 봤을 때에는 현재 전저점까지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지만 지금 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박스가 상중하로 나눌 게 아니라 상중, 중, 중하, 하 5가지 정도의 박스권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박스권 중에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는 중하권입니다. 중하권에 있는 상황에서 현재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이 흐름이 매우나 좋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탈출할 수 있는 가격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4,8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4,500원부터 손절을 잡을 것 같습니다. 4,500원부터 손절을 잡는 이유는 4,800원을 잡아놨지만 그 가격까지 못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클 수 있겠죠. 그리고 4,500원은 하프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 때문에 이 4,500원을 찍고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다만 4,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날 못 올라간다면 갭을 띄우면서도 4,500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4,500원부터 4,800원 사이에서 매도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기술 투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이 종목은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내가 투기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투자했다면 버틸 수 있는 자리. 다만 건전한 주식 매매를 통해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 종목은 4,500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전량 매도를 하신 이후에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맞습니다. 30% 비중이시면 저라면 4,500원을 넘어갈 때 4,500원에서 10%, 그리고 4,600원에서 한 번 더 10%, 그리고 4,700원에서 10% 매도를 기획하고 해당 종목을 손절하고 그 나온 자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비중을 조금 줄여서 지금부터 야금야금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 4,500원에서 4,800원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네. DTNC 가겠습니다. 4,935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당연히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라고 왔어요. DTNC는 드론 관련된 이슈로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 드론에 대한 내용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물론 첫 번째 파동이 나온 이후기 때문에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선을 하나 그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935원이면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매우 괜찮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위치를 한번 보자면 6,680원까지는 열려 있으나 단기간의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다른 설명드렸던 종목군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해당 종목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왔을 때 단기적으로 이 거래일 이내에 상승이 멈출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은 5,500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익절권을 5,500원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 흐름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수가가 매우 좋아요. 지금 현재 테마로서 주가가 올라갔었고 빅텍과 스페코가 아니더라도 퍼스텍 등과 같이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도 첫 번째 파동이 나온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관성이 없는데도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됐을 때 해당 종목군들이 금과 함께 엘컴텍과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5,5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500원을 넘길 때부터는 5,500원을 이탈한다면 종가 기준입니다. 이탈한다면 전량 매도를 하겠다. 다만 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매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DTNC 오늘 종가가 4,935원에 형성돼 있으면서 매수가 근처에 왔습니다. 5,500원을 그 목표가로 설정해 주시면서 그때가 왔을 경우에는 전량 매도하는 전략으로 짜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 해보겠습니다. 네. 네, CCS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꼭 좀 해주세요 라고 왔는데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5% 비중 있으시네요. 오랜만에 수익이라 매도 시점 못 잡겠습니다. 다른 종목 다 손절하니 드디어 수익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CCS는 지금 이 영상 그대로 종목만 보여주고 저 비춰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차트 볼 필요가 없어요. CCS가 지금 오늘도 하한가를 갔죠. 그런데 잘 보시면 CCS는 작전주입니다. 왜냐하면 CCS는 지역방송 케이블이죠. 그런데 지역방송 케이블이면서 정치 테마주로 엮여는 있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갑자기 급하게 하락할까? 지금 키움증권에서 미수급 5천억이 넘는 상황이 발생을 한 영풍재지 사태와 같은 뉘앙스라면 하한가를 보내면서도 거래량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세력들의 의도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해당 종목은 아무리 뜯어봐도 작전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시초가에 익절 구간이시니까 매도하시.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마지막 종목인 CCS까지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반드시 한번 매도를 하시기를 권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수익권에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 코너는 끝났지만 저희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담 꾸준하게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제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서울전화
휴대전화 02-2128-8566번도 상담 전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CCS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영풍제재와 관련해서 반대 매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네,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영풍제지가 하한가를 가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코멘트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7일이었나요? 패스트 트랙이 발동을 했죠. 그래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검찰이 나서서 패스트 트랙을 발동하고 네. 수사권을 잡고 압수수색을 펼쳤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개인들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가담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압수수색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날이라도 하한가를 가지 않았더라면 해당 종목에 가담되고 있었던 사람들을 특정하기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배신처럼 주가가 급락하면서 하한가를 갔죠. 그런데 그 하한가를 가는데 걸린 시간 7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한가를 갔을 때의 거래 대금이 평소에 거래량 700만 주 이렇게 터지던 종목이 17만 주 만에 하한가를 갔다?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에 해당 종목이 작전주라는 내용이 엄청나게 파다하게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미수를 사용해서 해당 종목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게 의학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키움증권에서도 자체적으로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하는 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거금이 40%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서 미수가 일어났었다라는 거 그리고 네. 신용매매가 일어났었다라는 게 결국에는 키움증권이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라는 몰매를 맞으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앉았잖아요. 그런데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해 매출액만큼 매출액을 넘어서는 미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수는 결국엔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영풍제지의 거래가 재개됐을 때 매수세가 있어야 반대 매매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매수세가 없으면 네. 키움증권이 강제 반대 매매를 하고 싶어도 반대 매매가 안 나가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미수금 이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은 위치에서 이제는 저점이다 생각하는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가야만 매수세가 들어올까 말까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95%인 기업입니다. 대한금속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과 별개로 영풍제지는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 내려갈 자리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품절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그 자금줄이 모두 다 걸려 들어가고 그 자금줄이 다시 영풍제지 종목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키움증권은 온전히 그 미수금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키움증권이 지금 매수 시기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수금이 이번 분기의 매출보다 많긴 하지만 키움증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사 중에 하나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최근에 키움증권의 주가를 올렸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사주 소각과 주주들에게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키움증권 마찬가지로 주가가 오르내리는 박스권을 그려주는 종목입니다. 자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는 종목이 단기간에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으면 그 앉은 자리가 우리가 진입하기에 좋은 적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증권사는 결국엔 회복을 할 겁니다. 무엇으로? 고객들로 인한 수수료로 말이죠. 그러면 그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풍제지로 인해서 너네한테 배신당했어라고 증권사를 바꾸는 투자자들 분명히 있겠지만 말이죠. 우리 동학개미가 들어왔을 때 결국엔 다른 증권사들보다 더 우선해서 그리고 다른 증권사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HTS를 개별적으로 자체 개발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이 유일했었던 상황에 키움증권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키움증권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 외에 작전은 우리 라더견 사태 때부터 지속적으로 화두가 돼 왔었던 건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 할수록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어렵게 만드는 작전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 작전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차트 매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뉴스가 없는 상황에 주가가 올라갈 때 차트를 보는 저 같은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로 우선시하는 건 해당 종목이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조금 희미하게 만드는 기간의 세력이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작전을 보여주는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차트의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8월이 지난 9월 달 시장 정말 안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9월이 지난 이후에 추석 때 어땠습니까? 시장이 지속적으로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만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눈에 몇 종목 보이죠? 그 종목들이 바로 전부 다 작전주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종목들은 진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인성 멘토님과 함께 영풍재질 사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시장의 힌트가 될 만한 종목이죠. 키움증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영풍재질 사태와 관련해서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보도를 통해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멘토님과 함께 그 고민 해결 꼼꼼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종목은 한국알콜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최근에 강세가 있었는데 오늘 좀 급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을 한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함께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예시 종목입니다. 예시 종목인데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어떤 식으로 수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SM부터 그리고 한국알콜 그리고 최근에 소카까지 그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변동성이 커진다. 그리고 시장에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거래량이 붙음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수급 쏠림 현상까지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 자, 한국알콜은 결국에 주정이랑 에탄올을 가지고 무언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하지만 트러스트 자산 운용으로부터 이사회 의사록 등을 열람하고 등사 허가 소송 피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차트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때 주가가 모두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 이유는 경영권 분쟁이 생겨서 그 경영권을 누가 가져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기업을 통해서 이윤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는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이 안 좋을 때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수급이 쏠립니다. 오. 왜냐하면 그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이에요. 누가 인수할지 알 수 없는, 누가 경영권을 가져갈지 알 수 없는 그 혼란의 야기 속에서 해당 종목의 수급이 쏠림 현상을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러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파란색 저항선을 터치하고 내려온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붙었습니까? 어제보다 안 붙었죠. 그리고 해당 종목은 메가토르 기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이후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었던 종목 한 가지가 더 있었었죠. 극동유화. 마찬가지로 진입한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그 메가토르 기법은
주가가 저점이다 판단되는 자리에서 포착이 되죠. 그런데 저점으로 판단되는 자리에서 뉴스가 어떤 게 나올지 이슈가 어떤 게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으로 가져가기에 적합한 상황인데 최근에 지수와 개별 종목들의 주가의 하락폭이 크다 보니 토르 기법으로는 포착이 안 돼도 메가토르 기법은 매우 많은 종목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착된 이후에 주가가 내려갈 때 우리는 기다리면 그만이었겠지만 이미 한국 알콜은 오늘로써 3차 매도까지 이뤄진 상황이죠. 자, 첫 번째 5%, 두 번째 검은색 저항선, 세 번째 파란색 저항선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한 이후에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없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내일 시장 지켜봐야겠죠. 오늘 지수도 종목도 하락하는 상황에 한국 알콜은 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다른 지수와 종목들처럼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또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가토르 기법을 응용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단기간에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중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 뭡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일정 가격 구간에서 유지가 된다면 주가만 저평가받는다면 해당 기업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겠죠. 언제입니까?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 그래서 지금 메가토르 기법이 나오는 종목들은 매수하셔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을 텐데 그 외에 투기적인 목적이 짙은 종목군들은 진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 어제와 오늘과 같은 한국 알콜의 자리인 겁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어떠한 모멘텀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가를 상승시켜 준다면 우리가 수익을 맛볼 수 있겠지만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는 단기간에 화두가 됐으나 이 단기간의 화두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속되다가 경영권에 대한 내용이 확실해질 때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메가토르 기법의 예시 종목으로는 한국 알콜을 살펴봤는데요.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약한 시장 속에서도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 랠리를 펼쳤던 종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한국 알콜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시초가를 보고 확인하자 이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듣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뷰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비즈니스 온입니다. 네. 10월 16일에 이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고 지금 아직 목표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네. 14,9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누적 수익률은 6.04%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아직 월요일밖에 안 지나긴 했지만 조금 주저앉는 모습이 또 나타났어요. 네네. 시장 상황이랑 어떻게 보면은 멀어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AS 전략 함께 짜주실게요. 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당 종목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제가 형님 누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해당 기업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질비해 있었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서비스 국내 1위 기업인데 GDP와는 상관 있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GDP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많이 발행하는 상황이 된다. 그 말은 소상공인도 그만큼 매출을 일으켜낸다라는 네. 건데 지금 주식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지금 밖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뭐 탕후루를 사 먹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이거는 좀 예외로 둬야 네. 되겠지만 조금 소비층이 줄어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시장을 나가보면 말이죠. 코로나 때랑 지금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맞긴 맞다라는 거. 왜입니까?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자꾸 올라가요. 뭐가 올라갑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배달 안 시켜 드십니까? 물론 배달이 코로나 때만큼 많이 매출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올라가 있는 그 배달 물가를 여러분들이 직접 맛보고 계시잖아요. 네. 내가 10,000원짜리 음식을 먹는데 배달비가 3,000원이 넘어갑니다.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물가의 변동이 요동성이 크다라는 걸 봤을 때 비즈니스원은 아직까지는 건재한 기업이다. 다만 네. 경영권 매각에 대한 악재라면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경영권 매각이 오히려 호재가 됐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어디입니까? 박스권을 살짝 돌파했지만 주가가 내려앉고 있는 이 위치.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조금 위태로워 보이실 텐데 네. 위태롭게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거래량이 줄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락을 보여줄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가장 우리를 그나마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일정 가격 구간 어디입니까? 바로 토르 신호가 포착됐었던 종가 황금색 수평선을 기준으로 그 가격을 지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 때 혹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비즈니스원은 개별 종목으로서 주가가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매우 애매하니까 신규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 중인 상황이시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리뷰 종목으로 첫 번째로 비즈니스 오늘 살펴봤는데요. 신규 진입 자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보자 이런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본느라는 종목을 추천해 주셨어요. 화장품 ODM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약했지만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 실적을 위주로 조금 주가 강세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 맞죠. 근데 본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좀 수익권을 많이 내면서 누적 수익률이 지금 17%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은 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화장품 관련주들을 웬만하면 묶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웬만하면 묶어서 보시는 게 좋은데 본느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미국 인디 브랜드 열풍으로 인한 수혜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는 그 외에도 엄청 강력한 수혜가 하나 있죠. 바로 유커 관련주.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면서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있은 이후로 이번에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매출 실적 발표로 인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자, 현재 포착됐었던 가격이 어디쯤인가를 보시면 박스권의 중단입니다. 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가격이 박스권의 중단이에요. 그래서 본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매수 또한 가능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려되는 건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이슈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 이번 주는 지속적인 하락 또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거래량이 붙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차트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악재가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음봉이 나오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래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모멘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거래량이 증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실적 시즌으로 다가가면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실적의 호재가 가장 크게 와닿을 텐데 그러면 거래량이 붙을 겁니다. 양봉이 나오면서 말이죠. 그러면 실적에 대한 이슈, 본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언제 발표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주가가 어느 가격을 위치해 주는지 돌파할 수 있는 자리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해 주는지를 보시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묶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화장품이 요새 실적 테마로 묶이면서 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테마주를 함께 살펴보면 주가가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묶어서 봐야 된다고 보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테마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아무리 개별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실적이 다가왔을 때 실적 시즌에 들어오는 수급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아무리 내려가고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실적이 나올 때 더 큰 섹터가 있다면 그 섹터로 수급이 쏠려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만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실적, 매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나 높은 테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화장품 관련된 매출이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높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매출이 지속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물어보신다면 지속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미 실적이 나온 거, 오히려 평가받은 금액이 평가받은 매출이 저평가되고 있다면 네.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이미 키 맞추기가 아니라 고평가되고 있는 화장품 실적 관련주들이 있지만 그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느같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한 번 더 뛰어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비즈니스 온과 다르게 지금 본느 같은 종목은 지금도 신규 진입 관점 가능하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추가적인 하락세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안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두 가지 리뷰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미리미리 선취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죠. 서울전화 02-2128-8566번도 늘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언박싱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동성 화인텍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네. 뉴스에 따르면 새롭게 뭐 시설 증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을 지금 바라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차트상으로도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종목인지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성화인텍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행제인데 본행제는 물건을 운반할 때 이제는 필수가 됐어요. 네. 무조건 들어가는 건데 LNG선을 수주를 지금은 20척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24척까지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조선 업황을 봐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해운이랑은 다릅니다. 왜? 해운은 지금부터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 내년 실적 발표를 봐야 되는 것이고 조선업은 이미 올해 지속적으로 매출과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해당 종목들, 조선업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아 있다면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중에 왜 동성화인텍이냐. 네. 물론 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자, 동성화인텍은 지금 한국카본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카본이 오히려 더 대장격에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동성화인텍이 신규 수주는 더 많이 받았지만 매출은 한국카본이 더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한국카본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질 가능성도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조금이라는 게 결국엔 매출액도 중요하겠지만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한국카본을 이기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K조선과 선보공업 그리고 한국선급과 12,000 CBM급의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매출의 증대를 보여줄지는 아직까지 그 어떤 윤곽도 잡혀있지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하지만 매출이 증가됐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조선 업황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봤을 때 동성화인텍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화인텍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차트 위치를 보시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상황.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것은 네. 모두가 다 아는 극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이쯤에서는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했었던 이유는 추석의 악재와 전쟁과 관련된 이슈, 그로 인해서 국가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버틸 수 없었다, 지지할 수 없었다라는 거겠죠. 왜? 지지를 하는 것이 더 이상했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 지지를 하기 위해선 결국엔
자본으로 막았어야 하는데 막다가 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투매로 이루어지면서 더 큰 폭의 하락을 맛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선 업황 어떻습니까? 건전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고요. 물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그 기간의 오래 걸림과 반대로 실적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선 업황을 매수하기엔 적기인데 그 적기의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해당 기법의 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가토리 기법이 처음 포착됐을 때 10%도 채 상승을 못한 상태로 다시 네. 내려오고 있었죠. 근데 내려오다가 한 번 더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된 날은 바로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해당 종목을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위험해서. 주말 동안. 주말에 어떤 이슈가 그쵸. 나올 줄 모릅니다. 오히려 주말 동안에 불확실성에 투자를 한다면 전쟁과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는 게 혹은 안전자산인 금과 관련된 엘컴텍을 매수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주말이었기 때문에 절대 어떤 식이 됐건 매수할 수 없었던 종목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주가가 하락하는 게 당연한 오늘 시장에서 결국에 가격을 방어했었다라는 게 동성화인텍. 오늘은 기필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거죠. 자, 동성화인텍은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욕심 안 부리고 우리는 파란색 저항선까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원칙적으로 5%에서 1차 매도, 검은색 저항선에서 2차 매도, 파란색 저항선에서 3차 매도를 하고 더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실적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하게 상승한다면 3차 매도가 아니라 파란색 저항선에서는 전략 매도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은 종목입니다. 진입은 내일 시초가에도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동성화인텍 첫 번째 언박싱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조선 업황 정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주가가 저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내일 시초가에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유나이티드 제약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창립 36주년 뭐 기념식을 했다라는 기사도 함께 오늘 나오고 했죠. 있는데 네. 이 종목 어떤 이슈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까요? 유나이티드 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가로 내려와 있는 적정 주가보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스만 보시죠. 네. 라베미니정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예요. 그런데 왜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상승했겠습니까? 백신 관련된 종목이죠. 구제역과 백신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슈까지 나왔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 중에 유나이티드 제약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한국 바이오캠 제약, 한림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 네. 말은 뭐냐면 유나이티드 제약의 약물을 가져다가 이름만 바꿔서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핵심 포인트. 신신제약, 광동제약, 그리고 DXVX까지 어땠습니까? 오늘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어땠습니까?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토르 기법이 포착되면 주가가 상승한다.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되면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유나이티드 제약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상승률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제약 관련주 일제히 상승하고 유나이티드 제약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우 건전한 기업인데 왜 유나이티드 제약은 상승하지 못했을까라는 겁니다. 키 맞추기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매출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신신제약과 그 외 제약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침울해 하실 필요 없다. 우리는 후속으로 상승하는 종목을 진입하면 된다. 그 종목은 바로 유나이티드 제약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 나머지 종목들이 뭐 오르지 않더라도 이 종목 자체만으로도 개별적인 이슈로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말이죠. 실적으로 인한 기대감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오. 투자하시기에 적합한 기업이에요. 어떤 부분에서죠?
오랫동안 주가를 핸들링하면서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36,600원 전고점을 안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내려앉습니다. 네. 하지만 유나이티드 제약은 모멘텀이 충분히 지속성 있는 모멘텀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탄탄하게 디디고 지금 지수가 하락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지수가 하락할 때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상승할 때 그 지수의 상승을 근본적으로 끌고 가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이었어요. 네.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할 때는 항상 제약바이오주들이 그 선봉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한 시장에 지수도 개별 종목들의 주가도 이제는 바닥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질비한 이 상황에 유나이티드 제약 매수하기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매도하는 3차 신호가 있죠. 5% 검은색, 파란색 저항선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도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주가가 내려앉는다면 추가적으로 비중을 실어서 종목을 보유하셔도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은 내일 오전에 진입하셔도 좋겠지만 진입하신 이후에 제 기법으로 포착됐기 때문에 제 기법의 원칙대로 매도하신다고 해도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매수 진입하실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에 대해서는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요새 참 웃음이 나기 힘든 시장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장일수록 조금 더 힘을 내시는 그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궁금하신 게 있으실 때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조금 더 꼼꼼하게 짜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최인성 멘토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